들어가 봅시다. 영상 촬영도 오랜만이고, 그쵸? 24년이 되고 나서요. 시험 범위로 확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 학교는 보통 2개년 모의고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빈아 찍히고 있나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네, 23년 3월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 20번 지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주제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논쟁 중 자신의 믿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뭐 지금 기존에 여러분이 보시는 거 주제가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논쟁 중에 자신의 믿음을 왜 조정해야 되는지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논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말다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보통 토론을 하거나 말다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작년 선배들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There is no deny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deny가 부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here is no denying이라고 얘기하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이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부정할 수 없을까요? 뭐가 분명할까요? Engage in argument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여하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거냐면 argument, 논쟁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말다툼 같은 거요.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그리고 수일치는 바로 단수로 잡아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수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중요한 위험들을 수반할 수 있죠. 논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까요? When you argue, 우리가 논쟁을 벌이게 될 때 we exchange and examine reasons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reasons라고 얘기할 때요. 보통 우리가 이유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논거 혹은 논리 뭐라고 해석하든지 간에 여러분 편한 걸로 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여기서 논리 이렇게 그냥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설전을 벌일 때 우리가 논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은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examine 하게 됩니다. 검토하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논리들을 교환하고 논리들을 검토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의견은 이렇고 당신의 의견은 이렇네. 즉 사람들마다 다른 논리를 교환하게 되고 그쵸? 그 논리가 맞는지 검토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무엇과 함께요? 이러한 관점과 함께 논리들을 검토하고 논리들을 교환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는 관점이냐면 믿게 하는 쪽인데 무엇을 믿게 하냐? 우리의 가장 좋은 논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게 한대요. 무엇을 말할까? 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을 믿도록 향하는 관점과 함께 논리를 주고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여기 문장이 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논리라는 게 뭐냐면은 야, 너 내 말 믿어야 돼. 내 말이 무조건 맞는 거야. 라는 쪽으로 믿게 하는 관점. 즉 어떻게 보면은 고집을 부릴 수도 있겠죠. 수빈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내 말이 무조건 맞는 거야. 내 말 믿어야 돼. 라는 식으로 믿게 하는 관점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의 논리를 검토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논리들을 주고받고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렸어? 검토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가
믿어야만 해. 내 말이 맞아. 너네 내 말 믿어야 돼. 라는 것과 관련된 관점과 다른 사람들의 논리들을 주고받고 검토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Sometimes, 때로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고 이제부터 팡팡 등장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논리들이 뭔가 부족하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은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각이 논리가 조금 부족하구나. 이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무엇도 발견할 수 있냐면 명사절 접속사의 목적어 두 번째 역할입니다. 얘가 1번이고 이 친구가 2번이 되겠죠?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댁 같은 경우는 재미나 일반적으로는 생략을 시켜요. 그쵸? 하지만 두 번째 뎃은 생략을 시키지 않습니다. 생략시키면 병렬 구조를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가로를 안 쳤어요. 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이러하지 않네. 잘 뒷받침되지 않네. 어쨌든 잘 뒷받침이 되지 않아 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대요. 됐습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시 보니까 재민이 말도 맞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걸 재민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자신의 논리가 조금 부족하구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잘 뒷받침되지도 않는구나. 즉 이걸 말하는 거겠죠. 내 말이 틀렸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친구랑 대화하다가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은빈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는 논리가 좀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논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겠죠. 또는 때로는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발견할 수도 있냐면 어떤 믿음 있지 하면서 애들에게 잘 봐야 돼. 여기서 that은 역할이 뭔가 봤더니요. We had dismissed라고 나오죠. dismiss라는 거는요. 무시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요. 무엇을 무시했는지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 친구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혼자서 생략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일단 구조를 먼저 잡아봐야 될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that부터 시작해서 저는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요. 여기 first까지 묶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영향을 받는 문장이었고요.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음에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서 얘가 주어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놈하고 수일치가 맞는 거는 바로 enjoys, 실질적인 that 문장의 주어와 그거하고 어울리는 동사 여기에 있습니다. 주어하고 동사 자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 잡아놨습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믿음 있지?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재민아 우리가 무시했었던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무시했었지? silly. 좀 바보 같은데? 야, 참나. 야, 그것도 제대로 된 설명이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거나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무시했었던 믿음이 됐습니까? 재민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재민아, 야 쟤는 무슨 저런 생각을 하냐? 어휴 말도 안 돼. 이렇게 믿었던 믿음이 실제로는 enjoys,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누릴 수 있죠? 지지를 누릴 수 있어요. 무엇의 지지? 매우 compelling reasons. 보통 우리가 compel이라고 얘기하면 뭐 강요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설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득력 있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된대요? 우리가 아유 바보 같은 거, 완전 잘못됐어 라고 무시했었던 믿음이 실제로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완전히 설득력 있는 논리의 뒷받침을 누릴 수 있다. 즉 우리가 무시했던 게 설득력 있는 논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요.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바보 같은 것으로 취급했고 잘못된 것으로 취급한 잘못된 것으로 무시한 믿음이 실제로는 뭐가 될 수 있다? 아, 방금 본 것처럼 설득력 있는 논리의 뒷받침을 받을 수가 있다네요. 뭔 말인 줄 알겠어요? 내가 수빈이 생각은 정말 바보 같은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가은이도 수빈이 말에 동의하고요. 은빈이도 수빈이 말에 동의하고요. 정말 설득력 있는 논리의 뒷받침을 받게 됩니다. 됐습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재민아,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라 그랬죠. 첫 번째 경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논리가요. 아,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있을 수 있는 사례는 우리가 무시했었던 논리가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설득력 있는 논리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은빈아, 내가 토론을 하다가 아, 내 생각이 잘못됐네 라고 느꼈어요. 그럼 저는 고집을 부려야 돼요? 아니면 틀린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됐죠? 세 번째 경우 가겠습니다. On other occasions, 다른 경우들에서, 즉 다른 때에는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the reasons, 어떤 이유들, 논리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논리냐면은 과거 분사, 목적어 안 나왔어요. 바이 목적격입니다. 제공되었던 논리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제공이 되었냐면 도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공된 논리들인데 문법 조심. with, whom 같이 묶으세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기억하십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보여요? 전치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with, whom이 되는 거고요. 원래 이 with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가 원래 with의 자리였거든요. 우리 이런 거 변형 조심해야 되죠. 언제나 with, whom이 아니야, 수빈아. 왜? with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with가 나오게 되면은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때는 whom이나 who나 that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구조에서 전치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지.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 이런 건 안 됐었어요. 뭐 전치사 플러스 that 이거 안 되는 거였지.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후. 예, 이것도 안 되는 거였던 기억하십니까? 대신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가은아. 전치사가 다시 일로 옵니다. 그쵸? 네, 그럴 때는 후도 되고 that도 되고 그냥 whom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변형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with whom 다음에 we disagree. 여기에서 전체적인 구조가 다 끝나게 돼요. 다시요.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예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가급적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이 measure up이라는 거요. 이 친구가 보통 measure가 측정하다라는 뜻이 있는 건 알 거예요. 그쵸? 근데 measure up이 되면은 맞붙다라든지 겨루다라는 뜻이 되고요. 미안한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뒤에 보면은 toe-to-toe라는 친구도 있죠. 원래 토가 발가락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발가락과 재민이의 발가락이 서로 만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맞붙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measure up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묶어서 그냥 맞붙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맞잖아요. 맞붙어서 겨루다. 그게 맞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바탕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에서는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가볼까요? 다른 경우에서는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무엇을? 어떤 논리들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이 되었던 논리들이야. 그쵸?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이 된 논리들. 됐습니까?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이 제공한 논리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the reason의 성격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던 논리가 되겠죠? 어쨌든 그러한 논리들이 서로 맞붙게 된대요. 누구와 맞붙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과 맞붙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내가 가은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가은이가 제공한 논리들이 나의 논리와 맞붙게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네요. 내가 가은이의 논리를 바보 같은 것으로 여겼었거든요. 가은이와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은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나의 논리와 맞붙을 수 있다. 즉 가은이 말도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마지막 세 가지 요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의 논리 있죠. 아, 저 사람 말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던 논리가 무엇과 맞붙을 수 있냐면 우리의 논리와 맞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필적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가은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세 가지 상황 다 제시됐습니다, 수빈. 첫 번째. 자신의 논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바보 같은 것으로 여기던 무시했던 믿음이 설득력 있는 논리의 뒷받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동의하지 않던 사람들의 논리가 우리의 논리와 맞붙을 수 있죠. 결론이 뭘까요, 재민아? 우리의 논리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In any of these situations, 이러한 상황들 중에 그 어떤 것에서도 보자면, 즉 세 가지 상황들 중에서 보자면 an adjustment, 어떤 조정이라는 게, 그런데 다시 어디에서 in our belief, 우리의 믿음에서 조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is called for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요, call for 있죠? 이게 요구하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보면은 동사의 동사의 형태를 보면은요, 비동사 called예요.
수동태 된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에서의 조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예쁘겠죠. 됐습니까? 우리의 믿음에서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논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다음 문장 볼까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무엇을? What we believe. 동사의 목적어 없고 선행사 없는 불완전한 문장 맞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는 revise it. 수정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키네요. What we believe. 이 친구를 가리키겠죠. 그럼 다시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은빈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수정해야 돼요. 또는 대체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을 대체해야 돼요. 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uspend 해야 합니다. 우리 suspend가 유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말이 어려워요. 그쵸? 우리는 평소에 유예하다라는 말을 안 써요. 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중단하다라든지 멈추다의 계열이에요. 그래서요. 재민이가 해석하기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결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수정해야 돼요.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대체해야 돼요. 또는 믿음을 멈춰야 돼요. 어떻게? 완전히 믿음을 멈춰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글은 끝났습니다. 아까 은빈이가 얘기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 그랬었죠?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을 바꾸거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수정하거나 우리가 믿고 있던 것을 대체 교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멈추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멈추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은이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거였었거든요. 그쵸?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는 내 말이 틀렸어.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집스럽게 우겨야 됩니까? 아니요. 이 글에서는 믿음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23년 고3 모의고사 20번 지문 비교적 수월하게 잘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21번 지문으로 갈 건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원래 21번 함의추론 파트였었고요. 지난번 문제 풀었을 때 맞춘 학생들도 있었죠. 잘들 하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말 자체가 어렵고요. 왜 굳이 해석을 이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도 제가 들었던 문장들이 있거든요. 가볼까요?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 결국에 우리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추론 파트의 문장 여기 마지막 문장이었었거든요. 미래의 그림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무슨 말일까? 내가 예를 들어볼까요? 진짜 예를 들어볼게. 내가 길을 가다가 재민아 네 앞에 쓰레기를 툭 하고 버렸어요. 재민이 좋게 여길 거예요? 그럼 나는 다음부터 쓰레기 안 버리지 않을까요?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누군가의, 즉 여기서는 자신의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쉽게 돌려줄 테니까 일단 따라는 와봅시다. Thanks to, 뭐뭐 덕분에, because of 표현이죠. 무엇의 힘 덕분에요? reputation, 평판이란 뜻이죠. 평판의 힘 덕분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평판의 힘 덕분에요. 우리는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without, 전치사 명사 살짝 가려요. 뭐 없이, 기대하는 것 없이. 말 돌려볼까?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말이 쉬워져. 수빈이, 재민이, 가은이, 은빈이. without은요, 뭐뭐 없이 부정이잖아요. 그쵸? expect가 기대하다 계열이잖아요. 그쵸?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ing를 쓴 거죠? 그럼 기대하다의 부정으로 하세요.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쉬워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요?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답례를 기대하지 않고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말 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수빈아, 내가 지난번에 너 도와줬잖아. 수빈아, 내가 지난주 토요일에 너 커피 타줬잖아. 근데 왜 감사하단 말 안 해? 혹시 제가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도와줘요. 뭐야? 선생님이 무슨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 선생님은 평판도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은이가 은빈이 물건을 주워줬어요. 그럼 은빈이한테 가은아 껌 하나 바랄 거예요? 야, 내가 너 도와줬는데 말이야. 왜 너나 뭐 안 줘? 네, 우리는요.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왜요? 우리의 평판 때문에요. if, 만약에 하고 살짝 가려보자. 이렇게 살짝 가려요. 콤마 구조니까. if의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가린 거예요. 다시 뭐 덕분에 endless, 끊임없는 chat, 대화와 intrigue,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호기심이에요. 끊임없는 대화와 호기심 때문에 여기 문장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세상이 안다면 무엇을 알지?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charitable guy, 정말 멋진 도움을 주는, 자선을 베푸는 이니까 야, 너 진짜 멋진 사람이다. 너 진짜 도움을 주는 아이구나 라고 이 세상이 알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boost, 촉진시킵니다. 높입니다. 무엇을? 여기 잘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회, 가능성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어떤 가능성이지? 끝까지 따라와 봐봐요. of being helped by, 일단은 전치사 뒤에 명사 오기로 약속됐지. 그래서 비동사의 명사 being, 동명사를 썼었고, 비동사 계열 다음에요. helped, 보이십니까? 수동이에요. 수동. 그러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요. 재민아, 수동이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즉 chance까지 묶어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편할까요? 여기 잘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문장도 복잡해요. 만약에 이 세상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빈아, 너 주변 사람이 알아. 야, 수빈이는 진짜 멋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 수빈이는 어떤 가능성을 높이게 될까요?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At some future date, 뭐 미래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게 돼요. 네, 여기까지요. 정리 한번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셨겠지만요. 예를 들어서요. 재민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민이는 참 착한 아이네.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민이가 길에서 넘어졌을 때 내가 그냥 쌩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일으키려고 해주지 않을까? 그래, 착한 사람이잖아. 됐습니까? 이 세상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멋진 사람이군요. 라는 걸 안다면 분명히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정리합니다. 한 번 살짝 정리해야 됩니다. 이 다음 문장이 재밌거든요. 한 번 살짝 정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멋진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주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미래에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언제나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The converse is also the case. 됐습니까? 흐름 바뀔 겁니다. The converse. 반대의 상황이 또한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이 반대의 상황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쌤 어려워요.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잖아요. 그 전 문장이요. 반대의 상황이 존재한다는 건 다음 문장에서도 알려주긴 하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걸 말하는 거겠죠? 한번 따라와 볼래? 세상이 여러분을 멋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반대죠? 그럼 여러분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죠. 맞지 않을까요? 아유, 지금 보니까는 재민이는 툭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도 도와주지 않고, 아이씨, 나도 너 도움 필요할 때 안 도와줄 거야? 그 반대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장입니다. 먼저 정리할게요. 이거 나 의역할게. 생김새를 먼저 보자. get, 목적어, scratched, 과거 분사예요. 그쵸?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등 긁음을 봤다는 뜻이거든요. 등을 긁어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죠 여기에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수빈이가 등이 간지러워요. 제가 긁어줘요. 그럼 수빈아 내가 너 뭐 해준 건 줄 알아? 도와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수동이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요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네, 수빈이가 말씀하셨죠. 수동이니까, 그치? 그래서 도움을 받다 이렇게 한 거예요. 수동이라서요.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갈까요? 아, 나는요.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레스죠, 그쵸? 반대 상황 나왔어요. 어떤 상황 재민?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In the form of a favor. 뭔가 호의의 형태로서, 이건 알고 있는 단어지만 호의의 형태로서 나는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전제 조건 나와야 되지. 만약에 it becomes known, 알려진다면 무엇으로 알려져?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등을 긁어주지 않아 라고 알려준다면 그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돌리면 되죠.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네버에 묶어요.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면 나는 도움받을 가능성이 없어져요. 네,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요. 아, 여러분 진짜 멋진 사람이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면 도움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반대의 상황이 존재했습니까? 반대의 상황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남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럼 됐어, 가은아? 이게 반대의 상황 아니에요? 맞잖아요. 야, 너는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주변 사람이 알고 있으면 미래에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하지만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indirect reciprocity, 간접적인 호혜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호 혜택,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간접적인 호혜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은빈이가 쟤를 도와줬네. 물론 나는 도움을 받진 않았지만 나도 언젠가 은빈이를 도와줘야지. 이런 간접적인 호혜성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something like,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뭐와 같은 것을 의미할까? 그래, 만약에 내가 너의 등을 긁어주면,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만약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면, 이렇게 의역하자고요. 만약에 내가 너를 도와주면, 자, 이제 조심. 나의 좋은 예시가 격려할 거예요. 장려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하도록 장려할까요? 해주도록. 그와 똑같은 것을 해주도록 장려할 겁니다. 야, 이게 간접적인 호혜성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리하고 도와줄까요? 똑같은 것을 해주도록 장려할 거예요. 그리고 with luck, 운이 좋다면 가은아, someone, 누군가가 나의 등을 긁어주겠죠. 즉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장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난 여러분이 뭐를 어려워할 줄 알아요. 가은아, 간접적인 호혜성이 뭘 의미하는 거야? 선배들도 그랬거든요. 간접적인 호혜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보자. 수빈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A도 도와줬거든요. 서로 좋은 거죠? 이건 직접적인 걸까? 간접적인 걸까? 그렇지. 이건 직접적인 거야. 그치? 근데 A라는 사람이 B를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걸 C라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줄 알겠어? 요거. 아, A라는 사람이 B를 도와주네? 하고 나는 지켜보는 거지. 아,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언젠가는 도와줘야겠네? 그러면 생각해봐봐, 재민아. A라는 사람은 C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C라는 사람이 A를 도와주네? 이건 직접적인 건가, 간접적인 건가? 그렇죠. 간접적인 거죠. A라는 사람이 C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은빈아, A가 B를 도와줬고 B가 A를 도와줬어. 이건 직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근데 A는 C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요. C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미래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이게 지금 간접적인 호혜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문장 그림으로 대입할게. 일단 따라와 봐봐. 만약 A가 됐어요? 그림 따라오는 거예요. A가 B를 도와줘. 그쵸? A가 B를 도와줘. 그럼 A의 멋진 예시가 장려할 건데요. C가 똑같은 것을 하도록 해준대요. 그러면 C가 똑같은 것을 해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C가 A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간접적인 호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랑 겹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보고 있다고요. 미래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수빈이가 재민이를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수빈이를 도와줬거든요. 수빈아, 넌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내가 너를 도와줬어. 이거는 간접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indirect reciprocity라는 겁니다. 말을 풀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시작하기 전에. 좀 어려울 만한 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굳이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 21번 문장이에요. 21번 질문. 등을 긁어준다.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첫 번째 간접적인 호혜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네. 그치?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 근데 그걸 본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 이건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지 간접적으로 받은 거니까 이걸 간접적인 호혜성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가안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카트로 넘어갑니다. By the same token. 똑같은 방식으로 즉 이거 similarly예요. 비슷하게도 우리의 행동은 끊임없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제 주제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행동이요,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뭐에 의해서요? 가능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건 어떤 가능성일까? 동격의 대신에 앞에 있는 추상명사와 뒤에 있는 완전한 문장이 똑같아요. 동격의 접속사 맞죠? 우리의 행동은 끊임없이 이런 가능성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어떤 가능성? 야,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볼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은빈이는요. 어떤 평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평판이 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은빈이는요. 조심히 행동할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빈이는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할 거예요. 왜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혹은 반대로 재민아, 누군가 나중에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누군가가 발견할 수도 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발견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지켜보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로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수빈이 공부하네? 수빈이는 늘 공부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후배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럼 저 새끼들 맨날 떠들기만 해. 네, 그러면 여러분은요. 행동을 교정할 거예요. 왜?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좀 바르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좀 곤란함을 겪기도 해요. 과거분사. 뭐에 의해서 곤란함을 겪기도 하죠?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어떤 생각이지? What others may think of our deeds. deed라는 단어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원래 업적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냥 행동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런 생각에 의해서 좀 곤란함을 겪기도 하죠. 어떤 생각? What others,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한데요. 무엇을?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는 것에 의해 곤란함을 겪는다.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그럼 제가 살짝 구조 정리해 줄게요. what이 나오면은 불완전한 문장 맞죠? 여기에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think A of B 이런 구조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여기는구나 라는 거에 의해서 좀 당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조금 쉬워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재민이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그냥 막 버렸거든요. 근데 내가 재민이의 행동을 보고 저 새끼 봐라. 너 왜 쓰레기 버리는 애야? 그럼 재민아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 네. 그 문장 아닐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좀 곤란함을 겪기도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가은아. 무단횡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은아? 안 돼요. 근데 가은이가 집에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보고 아휴 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도 안 지키고 아유 법도 안 지키는 사람. 그럼 가은이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그렇죠. 이 문장 됐습니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이 문장이 뭐예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끝나갑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들은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즉, 이런 결과를 낳아요. 어떤 결과를 낳죠? 됐고, 오케이, 일단 주격관계대명사 맞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됐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들은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Go far, beyond, 뛰어넘는 결과래요. 개인의 행위. 이렇게 묶어서 이게 자선이란 뜻이니까 자선행위라고 할까요? 즉 도움을 베푸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개인의 도움을 베푸는 것을 뛰어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무서워요. 실제로는 어떠한 행동. mean, spirited, malice. 이게 그 비열한이란 뜻이거든요. 악이 있는 이란 뜻이고요. 이 친구는 악의 나쁨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문장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아까 제가 가은이한테 한 예시를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훨씬 뛰어넘는데요. 도와주는 행위를 뛰어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쁘다라는 행위로 나쁜 행위를 뛰어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가은이가 일부러 무단횡단한 게 아니에요. 집에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무단 횡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야 가은이 진짜 나쁘다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행동합니다. 다르게 행동하죠. When we know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합니다. 무엇을 알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어디에 살고 있어요? 미래의 그림자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미래의 그림자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즉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분명히 행동한 대로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행동가짐을 다르게 해요. The shadow, 그 그림자는 is cast, BPP 수동이에요. 들이우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원래 cast가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던져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그림자는 생겨납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들에 의해서 생겨나죠. 왜요? 왜냐하면 there is,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 The others will find out what we have done. 됐습니까? do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do의 목적어가 없는 거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의 대은 뭔데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은 what에 걸려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어떤 문장이죠? 간단하게 보면은 얘가 대세 주어고 얘가 대세 동사고 이 친구가 find 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것도 결국에 뭐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대시랑 똑같은 동격의 대시입니다.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이거 조심해요. do의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로 전환할 수 있다. 그거 아니야, 은빈아. do의 목적어가 없는 거는 what에 걸려 있는 거예요. what 하면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맞잖아. 선행사도 없고. 그래서 동격의 대시입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한 그림자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강조할게요. 어떤 가능성 재미나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도 있대. 무엇을? 우리가 했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신의 행동을 누가 형성하죠? 바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또 예를 들까요? 귀찮은데요. 아니 수빈이가 껄렁껄렁하게 걸어다니면은 왜 저렇게 걷냐. 좀 단정하게 좀 하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수빈이는 나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걸음을 교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존댓말을 하죠. 밖에 있을 때는 가급적 안 하는데 왜요? 누군가가 수업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혹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결국에는 저도 저의 행동을 조절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도움을 받는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 첫 번째 카트는요, 은빈아, 다 두 번째 카트를 위한 예시였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미래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가 뭐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베푸는 행위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라는 것은 선의의 행동, 그리고 악의적인 행동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가은이가 일부러 무단 횡단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보고 정말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그림자에서 살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수도 있고 결국에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낳는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린 다르게 행동하더라. 우리의 행동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나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괜히 교장 선생님 지나가시면은 교복 넥타이를 다시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은 슬리퍼를 끌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원장님 오신대.
조금 더 차분하게, 그것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다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좀 어려웠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get my back stretched인가요? 뭐였었죠? scratched. 이걸 직역하면 좀 이상해요. 여러분 해석 보면 직역으로 되어 있을 건데 직역하지 마시고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시고 간접적인 호혜성도 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번과 21번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봐봐. 내가 그랬지. 20번, 21번만 할 거라고. 지금 벌써 11시 다 됐어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